정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정섭 행자부 장관 이 덕담일 뿐이었다, 송구하다 그러면서 사퇴하지는 않겠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원죄가 있죠. 원죄. 예. 원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야당이 정정섭 장관이나 최경환 장관 문제된 발언에 대해서 예. 공세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 원죄는 뭔가 하면 네. 2004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거를 앞두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거를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선거관여다. 네. 이래가 탄핵 결의를 했거든요. 예.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방에 있었는데 나 노무현 대통령 지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나같이 꼬마 민주당도 하고 같은 변호사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말이 좀 험하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이 사람들 정말 심하구나. 정말 심하구나. 그 이전 대통령들 보통 청와대에서 당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말이지. 네. 뭐 그 정도로 어떤 독백 비슷한 것인데 근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후폭풍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 아주 패배해버렸잖아요. 열린우리당이 과반석을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 원죄가 있는 이 새누리당에서 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걸 이제 중간지대는 국민들의 약을 올린 거예요. 그 총선 필승 이랬는데 김무성 대표하고 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거기에 새누리당이라는 그래. 말이 없지 않느냐. 당 이름은 없다. 지금 고박석 웃었는데 정말 그걸 웃어야 할는지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시죠. 얘들을 갈 뻔했네. 내가 후배들이 되어서 얘들을 갈 뻔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 당시 분위기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모임에서 이렇게 총선 필승할 때 그러면 그 필승은 새정치연합 필승입니까? 아니면 일본 자민당이 곧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 필승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천박하기 짝이 없고 예. 그게 한국 정치에서 만들어진 그 속언이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 놈이 하면 당신이 하면 스캔들이다고 말이지. 네. 우리 할 때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비슷한 일을 당하니까 그래요. 예. 그렇게 또 발뺌하고 그 문제는 그 고리에 있는데 예. 나 정 장관이나 최 장관 뭐 그 이렇게 쳐다보면 좀 안 되긴 했으나 네. 요 앞에 프로에서도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냐고 고박사 예, 물으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 저한테도 물으신다면 예, 질문 드립니다. 제 대답이 아니고 공자한테 여쭤봐야 돼. 공자한테 여쭤보면 답이 이르리라고 내가 추정을 하는데 예. 지도자는 모름지기 인의를 존중하라거든. 어질고 옳은 것. 네. 그래서 내가 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소용돌이가 있다 한다면 물러설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럼 물러서라. 아, 이게 공자의 대답입니다. 박찬종의 대답이 알겠습니다. 아니고 예, 스스로 물러서라. 예. 공자의 대답. 야당에서 뭐 탄핵 소추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여야가 정치권이 시끄럽게 되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스스로 물러서라. 예, 야당이 하고, 예. 그게 탄핵하려고 그러면 제적 과반수 네. 못 받아내는 거 알지요. 알죠. 안 예. 돼도 그러나 정치 공세는 그렇죠. 2004년에 당해본 일이 그럼요.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까 그래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말이에요. 그 새누리당 연찬에 가서 한 말인데 잘못된 것이다. 본인도 잘못했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족이라 그러잖아 이런 거. 굳이 변명하자면 새누리당이라는 말은 안 했다. 왜 이런? 그러니까 앞에 말 다 뒤집어 나와 버린 거죠. 앞에 말을 다 뒤집어 나와 버려. 예.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지도자니까 한 당의 예. 지도자니까 말을 사려 깊게 해야지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천박하기 짝이 없는데 네. 뭐 밤도 늦어서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그럼 박찬종 씨 당신은 매번 나아가 그러면 천박하다 그러고 후배들을 나무라는데 당신 같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 제가 만일 그 무리에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제야 인사가 되지 20년이 되니까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그런 것이지 예. 그 안에 들어가 박혀 있으면 네. 그거 뭐 그거 따라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국민이 고쳐갈 수밖에 없어. 예. 국민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 이 경우도 정종섭, 최경환, 김무성에 대해서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효과가 있을지 네. 그게 지금 캄캄하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자한테 여쭤봤더니 그만두라. 예. 이게 대답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 뭐 그냥 공자왈까지 하시니까. 예. 이제 참 공자 말씀하시니까 이제 정정섭 장관이 이 글씨를 참 잘 씁니다. 아, 이 한문의 조예가 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공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이 지적 그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제 아니 생각합니다. 헌법학 교수로서 예. 신문 칼럼에 이 정치에 발디되기 전에 네. 아주 깡단 있고 올곧은 글을 계속 썼어요. 네. 예. 그러다가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되길래 그 평소 그 글이 뭐 그런 걸 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드디어 이 장관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속내에 그 뭔가 이게 그 엉뚱하게 축적돼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본인의 그 점이 실수라고 나는 보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죠. 예. 좀 자기를 돌아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사실은 그 뭐 특별한 행사 없이 국정에 매진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그날의 입장이었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 간 군사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주도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종의 컨벤션 이펙트, 이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5, 27일 조사, 한국갤럽 조사는 49% 지지율까지 그 나왔습니다. 지난번 거의 득표율에 육박해. 52%에 거의 52%, 가깝게. 예. 그리고 이게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라면은 뭐 오늘 조사 또는 내일 모레 조사하면 아마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게 그 임기 하반기로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22일 네. 북한이 5시까지 네. 오후 5시까지 대북 방송 중단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랬죠. 예. 그걸 예고했을 때 저는 시시각각으로 이 뉴스를 챙겼어요. 제가 예. 불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재기도 없고 서울이 다 평온하고 네. 다 그랬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속으로는 불안했죠. 불안해였다. 예. 근데 그것이 만에 이렇게, 하나를 모르는 이렇게 거니까. 풀리니까 예. 대통령이 버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의를 해왔단 말이죠. 이게 회담하자고. 네. 그런 점 때문에 후유하고 이렇게 이제 안도를 하게 됐어요. 그것이 예. 그 지지율 상승에 이제 팍 올라가게 됐는데 네. 그러나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은 여기에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일과성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돼서나 그것을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 합의 이전의 포격 이전의 지뢰한 폭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해서 8월 4일 그 시점에 돌아가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군 당국과 청와대와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냐 하면 예. 거기는 많은 이문과 이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유엔 헌장,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가맹국 사이에 이 기습 도발이나 이 전투행위로 이 공격을 당했을 때는 자위권 행사가 네.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비례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 지뢰함 설치는 당장 군 수뇌부가 연평도 사건 이후에 포격이 있으면 원점을 타결하라고 했는데 이 원점은 어딘가 보이질 않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SNS를 통해 가지고 네. 이 경우에는 북한 지도자들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복함 치레에서 피해본 거에 비례해서 그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이 어딘가를 때려야 된다. 아. 그래서 내가 공개방송 이 얘기하기는 안 되지만 평양이면 평양. 하여간 이게 비대칭이니까 총알이 날라오는 걸 못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근데 우리 편이 맞았으니까. 대한민국 남한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위험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서로 포격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으니까 예. 이번에 이 일은 이렇게 뭐 하는 게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짚어야 될 다시 부분들은 다시 복귀해서 복귀해서 예. 앞으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이걸 알겠습니다.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 8월 16일 문재인 대표는 오이사 조치를 즉각 해제하자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그것도 김무성 대표랑 같이 공동으로 대통령한테 제안을 드리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태 이전에도 오이사 조치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네네. 오이사 조치를 이명박 대통령 때 오이사 조치를 발동을 해놔놓고 네. 임기 말까지 남북 회담과 정상회담을 모색했던 게 이명박 정권이에요. 네네. 그게 뭘 말한가 하면 내가 그 나무라지 않아요. 오이사 조치를 깔고도 그런 노력을 했다 이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모두 역대 대통령들이 이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목적 내지 목표로 삼아 왔었단 말이죠. 네, 너 좀 집착한 게 있어요. 자, 그러함에도 네.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이사 조치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46명의 우리 군인들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아픈 추억 그리고 그 부담 때문에 그것이 국민 감정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이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금강산 관광은 나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그 박광자 씨가 그 피살된 것은 이 동틀 무렵에 네. 펜스를 넘어갔거든, 펜스. 네. 그 북한 초병이 수하 누구냐고 했는데 그게 군대식으로 대답을 못하니까 아마 네. 그 총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한테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그렇죠. 일도 그리고 있고 하니까 사실상 제발 그럴 일은 다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천안함 사건과 이 금강산 관광은 별개로 분리해서 금강산 관광은 알겠습니다. 빨리 재개할 수 예.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네. 이 8.15 합의의 그 연장선상에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번에 6개 항 합의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석하자면 금강산 관광 재개도 다시 거기에 맞는 수준의 회담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 오이사 조치 해제도 그 수준에 맞는 회담을 통해서 할 수는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능동적으로 전향적으로 주도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지금 주문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번에 이 전역을 앞두고 갑자기 이 군사 긴장 상태가 되니까 전역을 좀 늦추겠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을 좀 감동시킨 이 젊은 청년들, 이 신안보 세대에 대해서 우리 기성 세대들이 다시 한번 봤다. 우리 젊은이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은 일이지요. 예. 제가 손자가 둘인데 예. 중학교 1학년짜리하고 대학교 4학년짜리가 있는데 대학교 4학년짜리는 지금 가서 사병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 사태 전에 그 외출 나왔었고 그 네. 후에 전화를 통화한 일이 있는데 네. 그 젊은 청년들이 지금 고 박사 말씀대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퍽 다행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 젊은이들이 나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바뀌어서 저출산 시대가 되고 외아들들이 많고 그리고 뭔가 좀 나약해 보이고 뭐 어려운 때 뭐 고생한 세대도 아니고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뭐 전쟁을 겪어본 세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랬는데 막상 딱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좀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반사적으로 예. 박 대통령 지지율도 올리고 네. 박 대통령의 위기가 기회가 됐는데 예.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이 남은 임기에 이 공약대로 한 일이 뭔지를 다시 추스려 보고 네. 거기에는 더 큰 지금 숙제가 주어져 있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외교안보 얘기를 오늘 쭉 더 좀 계속하게 되는데 6월 2일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 가서 9월 2일 날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갔거든요. 이게 6번째 만남일 겁니다. 그 다음날 전승절 참석하고 뭐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전승절 행사 중에 하나인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하는 걸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 고박사 프로에서 박 대통령은 그게 2주일 전이지요. 네. 그 전승절 행사에 반드시 가야 된다. 예. 그 근거로 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 있고 사흘 뒤인 12월 10일 우리 임시정부가
일본에다 대일 선전포고를 선전포고를 했고 했어요. 예. 그 당시 중경에 있던 장개석 정권과 이게 연대해서 네. 광복군 훈련도 하고 그 나름대로 상륙 준비를 해 왔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 자존심과 긍지를 위해서도 그때 만일 우리가 한 1개 연대 병력이라도 서해안을 상륙했다 그러면 우리가 네. 전승국 취급하는데 우리가 전승국으로 그 백범 선생이 8.15 때 일본 임금의 그 항복 소식을 듣고 땅을 치고 통곡한 게 예. 바로 거기 있는데 네. 저는 오늘 고박사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꾸 이게 말이죠. 이 안보는 미국, 안미 그리고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한미 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미국이 떨떠름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가 이 중국하고 아주 긴밀하니까 갈 수밖에 없다. 자꾸 이 논리로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된다. 예. 안 되고 오바마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에게 박 대통령이 설득해야 할 자료가 지금 그겁니다. 예. 우리는 중국 대륙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중국 그 당시 정권하고 연대했고 합동훈련도 했고 우리가 선전포고도 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홍보공원에 이거를 일으켰을 때에 네. 그 실학과 대장 그랬을 때 장개석 총통 중경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우리 중국군 3개 사단이 할 일을 조선인 청년 한 사람이 했다라고 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 되는데 그랬죠. 그때 중국은 말이죠. 공산당 정권과 국민당 정권이 내전을 하고 있었어. 네. 그리고 만주에 일본 괴뢰 정부가 들어서고 장쇠량, 장항량이가 동북군 수십만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중앙정부 명령에 의해서 산해관 서쪽으로 싸우지 않고 물러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중국 청년들이 왜 항일전을 안 하느냐? 선항일 하자. 네. 그러니까 공산당하고 싸우는 이념적 문제는 두 번째 문제다. 이래갖고 소용돌이가 계속 있고 그 전열이 안 가다맞았을 때 윤봉길 의사 이거가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국공 내전을 멈추고 항일전으로 가게 하는 계기를 윤봉길 의사 의거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이걸 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당당히 우리가 전성국 5대국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말이지. 알겠습니다. 당당히 갈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를 오바마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어깨를 펴고 가셔야 된다. 한동안 말이죠. 퍼레이드에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 갖고 내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끝내 그 참가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데모로 하려고 그랬어. 그럼 가시지 마라. 그럴 거면은 가지 이런 마라. 역사를 아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거 왜 못 가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당당히 결정을 하니까 미국 국무부도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 행사 참석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다. 근데 그 이면에 이런 것으로 설득을 했으라고 추정을 하는데 안 했다면 박 대통령 참모들이라도 그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못했다면 이걸 해야죠. 10월 달에 가서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당국자들이 그냥 한국 정부를 편하게 해주려고 한 말로 잘못 이렇게 들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중 관계가 그러한 역사적 맥락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미국 조야에 그리고 시진핑 중국 조야도 알려줘야죠. 우리는 당당히 간다. 불행하게도 이게 그 당시 서해안에 우리가 상륙 못 시켜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당신들 싸우는 데 조력했지 않느냐 말이지. 뭐 국제역학 속에서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전선국의 일환으로 연합국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갔다 오자. 그래야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